안녕하세요. 오늘은 비금융정보 활용 확대로 개인 신용평가 변화 주제를 가지고 KB경영연구소 오현정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너보단 좋아요. 월급 전에 돈이 없어서 밥을 못 사 먹는 정도는 근데 대출 있으셔가지고. 저요? 대출 받는 건 상관없어요. 대출을 꼬박꼬박 갚으면 오히려 신용도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나의 신용 등급에 뭐 노하우가 있다면 이런 건 없어요? 저는 이제 항상 그 카드값 같은 경우는 연체를 하면은 안 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연체가 5영업일 이내에는 그 카드사에서만 가지고 있다가 네. 그 이상이 되면 이제 외부로 넘어가서 중앙 집중에 넘어가면 다른 카드사에도 다 반영이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꼭 그 영업일 이내에는 카드값을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사회 초년생이나 아니면은 그 19세 지나고 나서 바로 금융거래를 시작하는 것 중에 대부업체 이용하시잖아요. 네. 대부업체 이용하시잖아요. 네네. 그거를 이용하는 순간 신용등급이 바로 내려가거든요. 5, 6, 7 이렇게 나와요. 대표적인 사례가 하루만 써도 이자를 안 준다고 이렇게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대학생들이랑 그걸 많이 써요. 300만 원, 100만 원. 이런 순간 금융거래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신용등급이 저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안 갚은 게 아니고 거기에서 이용만 해도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 내가 하루만 썼어요. 기록이 네. 계속 남아있어요? 그게 몇 년은 이제 남아있고 금융거래를 거기서 시작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신용평가에 반영이 되거든요. 대박이다. 근데 그래서- 어린이분들은 잘 몰라서 그냥 그래서 쓸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악순환이 생기면서 나중에 뭐 어디를 1금융에 가서 카드를 만든다던가 이러면 이제 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 제일 빌려서 위험해요. 하루 안에 갚으면 이자를 안 내도 된다 이런 식이니까 내일 갚으면 되지 하면서 그냥 하루 쓰고 돌려줘야지라는 개념으로 빌리는 것 자체가 내 거래가 신용도에는 일어나는 거죠. 신용도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렇구나. 금융 거래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서 좀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 신용거래는 웬만하면 은행 쪽에서 최대한 시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주변에 신용도 낮은 분들 있으세요? 너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이거 왜 이래? 나 노유진이야. 근데 제일 낮은 등급은 몇 등급이에요? 지금 전년도까지는 1에서 10등급 체계로 갔는데 이게 이제 2등급이랑 3등급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거에 따라서 금리가 이제 차이가 난다던가 그런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서 점수제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0에서 1000점 사이로. 신용 불량자분들은 10등급이에요. 예, 10등급, 9등급, 10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일단 우리는 신용평가 결과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신용평가 같은 경우는 나이스 평가정보, 코리아 크레딧뷰, 서울 신용평가정보 세 군데에서 개인 신용평가 조회가 가능하고요. 근데 옛날에 좀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신용평가 조회만 하기만 해도 뭐 등급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맞습니다.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금융위원회나 이런 데서 문제점이 돼서 그러니까 무료로 조회 가능하게 환경을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금융거래 이외에 중국에서 효도나 온라인 대화 내용을 가지고도 신용평가를 한다고 들었어요. 효도를 갖고. 예, 맞아요. 이것은 그 중국의 빅브라더 정책인데요. 그 금융정보뿐만 아니라 그 교통을 얼마나 잘 준수했는지 아니면 효도 등 같은 그 사회활동 정보랑 그 온라인 대화 내용, 쇼핑 습관 등 온라인 정보를 반영한 그 사회적 신용평가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큰형님 정책이네요, 빅브라더. 노유진. 본인의 효도 지수는 어느 정도라고 보나요? 0부터 100까지. 저는 뭐 90 정도? 어줍잖은 얘기로 시작합니다. 아니, 효도 지수 몇 정도 같으세요? 근데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효도 지수는 높지는 않은 네, 것 같아요. 한 뭐 30 정도 같아요. 30 정도? 근데 결혼하시면 아마 100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왜요? 아, 정말요? 남자들이 결혼하면 갑자기 맞아, 어떤- 맞아. 대리효도. 나 근데 진짜 안 생길 것 같아. 이승종 대리가 하는 효도는 근데 이 사례도 매우 흥미로운데요.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거나 활성화 내역을 바탕으로 이제 신용평가하는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금융정보가 좀 많이 부족한 그 케냐의 핀테크 업자 탈라라는 데가 있는데 금융정보가 이제 많이 없는 곳 위주로 비금융정보를 이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 문자 메시지의 맞춤법, 띄어쓰기 등과 같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신용등급에 이제 산출을 하고 대출 한도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대박이다. 케냐는 좀 충격적이네. 캐나다인 줄 알았어요, 당연히. 뭐 우리나라라던가 그 금융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이 금융 거래 실적이 들어가는데 그쪽은 이제 휴대폰만 있고 금융 거래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이런 정보를 활용해서 등급 같은 거를 이제 산정하고 그 대출 같은 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케냐 사람이에요? 케냐 사람이에요? 약간 지금 그런 느낌이죠. 금융거래 정보가 없기 때문에 산정하기 어려우니까 휴대폰에 있는 걸 활용하겠다.
어디서 만나나요? 메이드 인 안보가 가장 많은 나라는 해외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좀 적용이 되고 있는데 국내 신용평가에서도 비금융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은 핀테크 업체나 이런 데서 이제 적용을 하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8년 1월에 개인 신용평가책의 종합 개선 방안이 이제 나왔는데요. 그 신용평가 회사들은 그 비금융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제시를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사이트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은 통신이나 전기가스, 요금 납부 등을 올리면은 내가 뭐 5등급인데 이런 것들이 좀 점수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으로 환경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금융정보 이외에 비금융정보가 반영되는 신용평가에 대해 좀 알아봤고요. 우리나라도 신용의 불이익을 받아왔던 청년, 주부, 고령층에게 좀 금융서비스 기회 확대 측면으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새로운 지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